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업무에 복귀한 뒤 가장 궁금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16시간이 지나자 국민들한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태를 낳게 한 당사자인 추미애 장관은 어디 숨었을까요? 자, 크리스마스 휴일이니까 조용히 숨어 있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국가의 중대사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일을 처리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사과나 이런 이야기 하나 없이 숨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추미애 장관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폭풍 SNS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도 꾸짖고 야당도 꾸짖고 윤석열도 비판하고 아무튼 거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브리핑을 통해 명령을 내릴 때의 그 오만함,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직 2개월의 의결을 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힘, 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숨어가지고 추미애를 내세워서 윤석열을 찍어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쿠데타가 실패하자 문재인은 재빨리 사과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을 사과하게 만든 법무부 장관은 어디 숨어 있습니까? 자, 지금 그래서 추미애를 둘러싸고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가 지금 벌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하고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전달시키면서 속으로 정말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자, 이렇게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일처리를 제대로 못하는 무능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더 무능한 인간들입니다. 어떻게 법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몽매할 수가 있습니까?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주 법률 지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완승완패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식할 줄 정말 몰랐습니다. 판사 출신이 맞습니까? 무엇보다도 비겁한 것은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켜 놓고도 지금 어디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빨리 수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열받았을지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한테 약점을 잡힌 게 있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는 걸, 만약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무능하고 일을 못하는 것을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팀이 몰랐다면 청와대도 이거 빨리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무능무식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돈이나 벌려고 하나, 권력이나 차지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인간들이 왜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만 실패하면 또 흥분합니다. 대통령을 지키자, 누구냐? 바보들입니까? 이 사람들 정말 무지몽매한 인간들 같습니다. 추미애 보호하자, 문재인을 보호하자, 재판부를 성토하자, 청와대 100만 명이 사인하면 뭡니까? 바보들입니까? 아무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미애 때문에 레임덕이 바로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왔어요. 윤석열 총장이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임종석도 등장하고 이낙연도 등장하고 어쩌면 본인이 사법 처리될지도 모르는 운명이 아닌가, 이런 상상까지 하게 만듭니다. 임종석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 사건에서 혐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자기 최측근이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니까 윤석열이 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다니까 전부 다 지금 급에 질린 모양입니다. 또다시 검찰 개혁을 하자, 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 넣어서 없애버리자, 이런 류의 말들이 나옵니다. 참으로 수준 낮은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추미애로 돌아와서, 추미애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마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나 이제 어떡합니까? 추미애 장관 본인의 지역구는 지금 고민정한테 빼앗겼고 서울시장 출마도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죠. 또 친문 지지자들의 힘을 얻고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영선은 그만큼 인기가 친문들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비주류입니다. 우상호는 지금 존재감도 없습니다. 이건 뭐 본인 입으로는 계속 떠들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런 사람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자, 이런 가운데 이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나온다고 하면서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도 지금 13개 혐의가 다 무혐의 처리되는 바람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야당은 좀 치열하게 경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추미애는 서울시장 나올 수 있을까요? 본인이 인간이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추미애 장관은 짐작이 잘 안 됩니다.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온다고 그러고 국무총리도 시켜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뚜껑이 열릴만 합니다. 이 뭐 어디 있어 지금 이럴 겁니다. 반면에 이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연전연승한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쩌면 본인이 책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아무튼 추미애의 측근들이 이 검찰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뭐 문준용 씨도 있고 문다희 씨도 있고 동서도 있고 뭐 많습니다. 뭐 어쨌든 김정숙 여사 관련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지금 추미애 장관을 이렇게 놔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동아일보가 방금 전 단독 기사를 하나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빠르면 뭐 내일 모르겠죠. 다음 주 초.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제는 이 다음 주 초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러니까 후임자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될 때까지는 추미애 장관 네가 해라. 이런 취지로 읽혔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는 다릅니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빨리 잘라버리자. 추미애 장관의 사표를 연내에 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추미애 장관은 정말 개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장관직 사표를 수리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택시기사 폭행으로 또 무리를 빚어가지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뭐 도대체 법무부가 이제 텅 빌지도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공석, 차관 공석, 사실상 공석.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를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인사를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 대통령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 빨리 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추미애 장관은 지금 어디 숨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생각나서는 당장 어떻게 다음 주 초 아마 추미애 운명이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힘들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재기를 시켜야 됩니다. 친문들이 지지해서 조국처럼 계속 활동하고 결국 추미애만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무조건 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